자, 구독자 여러분, 정말 대박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말 미친듯한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 있죠. 바로 페페코인입니다. 이 밈코인이라고 무시하기에는 상승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코인 10만원만 사뒀으면 수익금이 도대체 얼마예요? 되지도 않는 로또 살 바에야 이런 미친 수익률을 만들 코인을 사두는 게 낫지 않나요? 올 하반기에는 어떤 코인이 급등할까요? 하반기 제2의 페페코인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 실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정보력 하나로 수익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세력들 매집이 완료된 종목 포착해 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해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냐고요? 이 중에 딱 한 종목 제2의 페페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0491 여기로 종목 3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바로 잡아드립니다. 또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힌트 나가겠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홍콩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심리 지수가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 동안 침체됐던 홍콩의 투자자 심리가 23%나 상승했다는 거죠. 와우! 지난 2020년에 홍콩은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였는데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힘들어졌었죠. 특히 FTX 거래소도 규제 때문에 홍콩을 떠나서 바하마로 이사를 갔고요. 근데 홍콩 정부는 최근 홍콩을 다시 암호화폐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홍콩이 암호화폐 준비가 잘 된 지역 중 하나로 2년 연속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홍콩의 향후 전망이 밝은 이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홍콩의 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하게 되면 암호화폐를 더 쉽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홍콩이 부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를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홍콩이 그런 패밀리 오피스의 최고 거점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싱가포르가 그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이놈의 코로나 진짜. 그리고 홍콩에서 큰 돈을 가진 패밀리 오피스는 적격 투자에 대한 이익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들 중에는 암호화폐에 특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홍콩의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털인 GGMC 글로벌이 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정리하자면 홍콩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한 홍콩의 행보 기대해 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책자 이벤트 너무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 핸드폰 진짜 농담 아니고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도 제 핸드폰 터지도록 불티나게 연락주세요. 제가 특별히 구독자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를 얻어가시고 그에 따른 투자의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매수, 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을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찝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0491 책자 3 문자 남겨주세요. 친 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변호사입니다. 제레미 호건에 따르면 만약 SEC와 리플이 본안 소송까지 가게 되면 2027년 6월 14일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이 진행될 확률은 대략 39.5% 정도이며 지난 7월에 리플의 XRP 증권성 관련해서 약식 판결이 나왔고 리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혐의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항소까지 생각하면 2026년까진 판결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외에도 다른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개별 피고와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확률은 32.1% 정도이고 이 경우에 합의를 하게 되면 2026년 8월 14일까진 소송이 계속될 거라고 제레미 변호사는 예상하고 있네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완전 합의인데요. 이 경우에 확률은 19% 정도로 조금은 희박합니다. 만약 완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SEC는 승리를 주장하면서 리플에게 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SEC 측에서는 타협의 의지를 보이진 않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그가 언급한 예상 외의 시나리오는 8.7% 확률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2026년까지의 XRP 증권성에 대한 약식 판결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언급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소수점 단위까지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리플과 SEC 소송 관련 예측을 요약해 봤습니다. 요즘 이캐시가 반등 구간에 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반등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하락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조정이 좀 있었고 이번에는 다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캐시에 대해서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캐시 차트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EDXM 거래소에서 이캐시의 형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캐시 있죠. 비트코인 캐시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면서 진짜 놀라운 상승을 보였어요. 저는 이 강력한 상승 구간을 하나의 큰 파동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크게 상승한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죠. 그래야 다음 상승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조정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와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와 진짜 이렇게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상승 후 조정 구간에서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 정도만큼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다가 다시 이만큼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구간의 조정폭이 진짜 강력하게 나와줬다. 이렇게 크게 빠진 후에 반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좀 더 짧게 빠졌으면 횡보하다가 그 다음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하게 빠졌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정도로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 비해서는 조금 덜 빠졌지만 거의 같은 정도로 빠졌어요. 여기 이 구간에서부터는 더 큰 하락세가 나왔고 이제 이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런 모양으로 점점 말아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말아 올리기 전에 음봉 2개 정도는 여기서 빼줘야 돼요. 빼주고 나서 중요한 건 최소한 100일 이동평균선 이 라인을 꼭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를 꼭 지키면서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존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더 큰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힌트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번호 010-2020-0491 종목 3 남겨주시면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